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수 기업의 이제 PCB 사업을 맡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 알아볼 건데요. 오늘 영상 내용 좀 복잡하고 길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르는데도 불안한 건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간간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계속 신고가 돌파하면서 이수 페타시스 매수한 사람 10명 중 9명은 수익 중일 거예요. 제가 이 종목 만원 초중반 때부터 기술력 엄청나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큰 조정 없이, 큰 조정 안 나오고 한 번에 올라올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뭐 그래도 제 영상 보신 분들 만원 초중반 때부터 이렇게 추천해 드렸으니까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전부 수익 챙겨 가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으면서 미친듯이 오르는 건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수 페타시스가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왜 오르는지 설명드릴 건데,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저는 이수 페타시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알려드리면서 힌트만 드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이 필요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최근까지 이수 페타시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게 뭐 때문인가요? 설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른다고 따라 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수 페타시스 상승의 이유는 AI 테마와 이 반도체, 반도체 테마에 엮이면서 이 더블 테마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AI나 이 반도체 둘 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섹터인데, 두 가지에 다 속하는 기업인데다가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뭐 인텔, 아니 뭐 제일 중요한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업들한테 이 PCB를 납품하는 게 부각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수 페타시스가 지금 상승 중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이 엔비디아 지금 미국에서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이수 페타시스가 기대감만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상승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거침없는 상승, 뭐 큰 조정도 없이 이렇게 거침없는 상승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나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들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건 무조건 이 상승을 주도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세력이죠, 세력. 저희가 아는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있어요. 무슨 이수 페타시스가 세력이 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부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이 삼성전자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식에는 이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 작은 동호회부터 뭐 JP모건 같은 큰 기업까지 그 종목에서 상승이나 하락을 주도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주도한 집단이 상승을 만들어낸 건 반대로 하락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하는 작은 기업도 아니고,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2조 원이 넘어가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세력의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다른 반도체 관련주나 뭐 AI 관련주들 잘 오르고 있는데 이수 페타시스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대형 섹터인 만큼 조금씩 물량 넘기면서 빠져나갈 텐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한 번에 폭락하면 겁나서 팔기라도 하지, 고점 이후에 조금씩 빠지다 보면 천천히 갉아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작전주든 뭐 세력주든 저희는 수익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뒤에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영상 올려드려도 본업으로 바쁘시거나 따로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이수 페타시스 이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보유 중인 종목들 상담부터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셔서 모두 참여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기사 한번 보시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 주식이 하루하루 오르다 보니까 어제라도 살 걸, 오늘이라도 살 걸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이수 페타시스랑 흡사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이 피터 린치가 4월 달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지 않는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 1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뭐 100% 정도 가지고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1400조예요. 1400조.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이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도 무려 3배 이상이 높은 기업이죠. 왜 이수페타시스를 분석해야 하는데 다른 종목을 말하고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 AI 반도체에서는 세계적인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냥 보통 점유율이 아니라 이 AI 시장 점유율 90%예요. 90%. 뭐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기업의 이 MLB 자 MLB를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이수 페타시스인 거고요. 당연히 1등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높아지는 실적 자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도 상승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이수 페타시스의 실질적인 상승 이유도 이 실적 상승 때문이죠. 자 이 정도면 이수 페타시스는 자 엔비디아 이런 주가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 엔비디아와 이수 페타시스 기업 자체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도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주가의 흐름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 아직도 싸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여러 투자 업계에서도 이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면서 리포트 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수 페타시스도 아직도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 자 AI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2027년에는 이 AI 시장이 190조, 자 190조까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죠. 자 그 뜻이 뭐겠어요?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겠지만 2027년 생각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죠. 한참 남았죠. 충분히 오를 시간이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 여담으로 이 NH 자 NH 다 아시죠? NH투자증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 가운데 자 28,301명 정도가 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고 평균 수익률이 115% 무려 115%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7월 18일 기준으로 이 손실 투자자 비율이 0%래요. 0%. 평균 수익률이 115%인데 손실을 본 사람은 0명이다라는 뜻이죠. 이수 페타시스라고 다를까요? 모든 사람이 수익 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가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최근 이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 번 더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영국의 반도체 설계사 자 팹리스 기업 ARM이라고도 하죠. 자 ARM에 투자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때문인데요. 이 ARM이 어디냐면 자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오는 9월에 이제 IPO를 앞두고 있어요. 자 이 ARM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 이 ARM의 점유율은 무려 95%에 달해요. 95%.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이 ARM의 반도체 IP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ARM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로 자 우리나라 기업 뭐 삼성전자, 이 애플 이런 큰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요. 자 과거 2020년도에 엔비디아가 이 ARM을 52조 원에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자 각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고 그 이후에 뭐 인텔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 ARM을 인수를 희망하면서 현재까지 흘러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IPO 시기가 다가오니까 다시 엔비디아가 부각받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RM의 IPO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도 보도됐고요. 그리고 그런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수 페타시스인 거예요. 왜 이수 페타시스가 최대 수혜를 받은 걸까요?
이수페타시스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로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현재 가장 핫한 이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아직도 싸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아직도 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아직도 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미국의 엔비디아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이수페타시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 ARM, 자, ARM의 9월 IPO 상장 전에 엔비디아발 수혜를 한 번 더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 중에 나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지금 비중 조금 덜어내도, 자, 9월 이 IPO 전에 크게 상승하는 시기가 무조건 올 테니까, 자, 그때 가서도 이 매수 타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전하게 비중을 덜어내도 타점 반드시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해요. 지금까지 이수페타시스가 조정 없이 거침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조정 안 나오고 오르는 거 아닌가,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자료를 따로 준비해놨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차트 분석 자료부터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 주가는 어떻게 올라갈 건지, 어떤 뉴스로 상승이 나오고 어떤 뉴스로 하락이 나올지 다 분석해서 준비해놨으니까요.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자료일 거예요.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수, 자, 이수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받아가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기사 한번 보시면,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를 수 있던 이유, 자, 세계 1위 MLB 기술. 자, 여기서 이 MLB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MLB, 이 PCB라는 거를 여러 개 쌓아 올린 고다층 기판을 MLB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층수가 많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층수가 많을수록 제조 공정이 복잡한데, 자, 이수라는 기업에서는 이 기술을 30년간 쌓아왔고 이제부터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이 MLB라는 거를 제대로 하는 업체는 이수페타시스 말고는 없어요. 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2위를 자랑해요. 2위. 1위 같은 경우는 미국이고요. 하지만 이 기술력, 자, 기술 수준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1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기사, 자, 구글, 엔비디아, MS,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만들 수 있던 거겠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진짜 조금 과장된 말로 그냥 미국의 대형 기업을 싼 값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LB, 자, MLB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던 거냐? 최근 이 챗 GPT가 엄청 열풍인 거 아시죠? 바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 이 AI 프로그램엔, 자, 챗 GPT에는 이 대규모 연산 처리가 가능한 AI 가속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AI 가속기에는 또 이 초고다층, 자, 고다층 기판이 다수 탑재되어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MLB가 AI 관련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수페타시스에도, 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수페타시스에도 위험 요소는 당연히 있어요. 물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 단점, 자, 단점보다는 이 장점이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자, 국내 주식시장은 장점에는 무딘데 단점에는 확실하게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다 파악하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아무래도 단기간에,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단기간 동안 조정 없이, 자, 급박하게 올라온 주가겠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요. 반드시 조정을 통해서 손바뀜 등이 나와야지 건전한 상승이 가능한 건데,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너무 오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PCB, 자, PCB에만 치우쳐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다각화, 자,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PCB 외에는 특별한 사업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투자에 부담감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점들, 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다 보면 오히려 헷갈려서 투자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기억하기도 힘들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이 MLB, 자 MLB 기판을 기반으로 한 이 실적 상승 때문인데, 이수페타시스가 21년도에 자 이수엑사보드, 자 이수엑사보드라는 적자 자회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 MLB 기판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쯤에 맞춰서 이수 기업에서는 이 오너 3세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히 가족 승계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성과라는 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오너 3세인 김세민 씨를 이제 이수그룹의 전무로 승진을 시키고 이 DX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이 DX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포스코 DX의 그 DX와 똑같은 DX예요. 그 이후부터, 자 DX 프로젝트 이후부터 이수페타시스는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고 이수기업도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페타시스 다 아시죠?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이 이 오너 3세 승계를 위한 계획이라면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거예요. 자 길게 말하면 복잡할 테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DX 프로젝트의 결실은 23년도 4분기 그리고 24년도 1분기까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수 기업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 이수의 이 김상범 회장, 자 김상범 회장도 전에 있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이수 기업을 이번에도 자 오너 3세인 김세민 씨, 자 이 승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당장에 이 승계가 진행될 건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 DX 프로젝트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 당연히 알고 제가 이 자료 처음에도 보여드렸던 이 자료 따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수페타시스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자료니까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하실 거예요.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수라고만 남겨주셔서 이 관련 자료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 봐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질문, 관련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답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소통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세요.